피프티피프티가 9월 20일 컴백 후 10월 19일 드림 콘서트에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스타리 나잇은 MBC 쇼 음악 중심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또 스타리 나잇은 유튜브 주간 인기곡 7위, 멜론 주간 인기곡 9위 등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피프티피프티는 벅스 가장 핫한 아티스트 8위, 스포티파이 먼슬리 리스너즈 14위 등에 올랐습니다. 피프티피프티가 아직 컴백 전이기 때문에 아무 활동도 없이 선공개곡으로 이룬 성과이기에 의미가 큽니다. 산푸니와 계약 맺었다는 IOK 컴퍼니가 최근 회사명을 NSENM으로 바꾸면서 이미지 추락을 시인했는데 회사 홈페이지에는 산푸니 얼굴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리 나잇 노래가 7일 MBC 라디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엔딩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피프티피프티가 9월 20일 컴백 후 첫 번째 콘서트 참가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오는 10월 19일 17시 30분부터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예정인 드림 콘서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콘서트 관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이태욱과 권은비가 MC를 진행하고 피프티피프티 외에도 케플러, 키스 오브 라이프, NCT 위시, 드림캐쳐 등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드림 콘서트는 1995년 첫 개최 후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K-팝 콘서트입니다. 지난 30년간 드림 콘서트를 찾은 국내외 관객은 약 198만 명. 드림 콘서트에 참여한 K-팝 아티스트는 622팀에 이르는 등 2019년에 기록 인증기관인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최장기간 최대 규모 공연임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리 나잇 노래가 이번 주 MBC 쇼 음악 중심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지중파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순위권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욱이 아무 활동도 없이 선공개 수록곡으로 이룬 성과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리 나잇 노래는 유튜브, 스포티파이, 음원 사이트 등 여러 곳에서 상위권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9월 20일 타이틀곡 SOS 등이 수록된 미니 앨범이 공개되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듯합니다. 최근 현재까지 주요 순위를 알려드립니다. 스타리 나잇 노래는 아마존 뮤직 믹스테이프 아시아 커버 및 플레이리스트 100곡 중 1번 트랙에 올랐습니다. 또한 유튜브 주간 인기곡 7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7위, 글로벌 인기 뮤직비디오 15위 등 뮤직비디오가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멜론 주간 인기곡 9위, 엠넷 M카운트다운 9위, 뮤비차트 주간 10위, 네이버 바이브 톱백 차트 90위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걸그룹으로는 위클리 팬덤 차트 5위, 벅스 가장 핫한 아티스트 8위에 올랐습니다. 또 스포티파이 먼슬리 리스너즈 14위, 빌보드 핫영 어치브먼트 수상, 유튜브 주간 인기 아티스트 45위 등을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스포티파이는 가장 많은 월간 청취자를 보유한 아이돌 순위 30위까지를 발표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현재 약 862만 리스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타이틀곡 SOS가 나오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스타리 나잇 노래가 7일 밤 MBC 라디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프로그램에서 엔딩곡으로 나왔습니다. 별밤 프로그램 이름처럼 노래가 스타리 나잇 즉 별밤이 됐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만남이었습니다. 한 팬은 노래 신청해서 2시간 기다렸다가 포기했는데 엔딩곡으로 나와서 감격했다며 프로그램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에인데 우리 노래 나와야지 찡긋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9월 20일 미니 앨범이 공개되면 피프티피프티의 SOS 등 여러 노래가 라디오, TV 등 방송에서 울려 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단독 소식입니다. 산푸니 사진이나 이름조차 소속사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소속사에서 산푸니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푸니 계약 직후부터 주주들은 게시판 등에서 산푸니에 대해 비난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중의 비판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계약 발표 당일에만 10%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산푸니 계약 자체가 악재라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주주 게시판에 분기 32억 매출이라니. 분기당 100억 이상 내도 적자일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미 만성 적자로 인해 증자, 전환사채 시비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마도 산푸니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상장 폐지 당하지 않을까 싶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금수만도 못한 애들 영입해서 망하려고 작정한 회사라며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인지상정인데 돈 받아 먹는 용역업체 대표랑 붙어먹고 자기 회사 대표 등의 칼 꽂은 애들을 데려오고 싶나? 사람이라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를 파내 3억 소송이란 이정 트리오 정내미가 떨어진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IOK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자 삼푼이의 소속사 IOK 컴퍼니가 최근 회사명을 NSENM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27일 포인트아이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IOK 컴퍼니로 바꾼 후 다시 6년 만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NSENM은 공시를 통해 회사명 변경 이유에 대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기업 이미지가 엉망이고 실적이 최악이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OK, 현재 NSENM 주가는 삼푼이 계약 발표 당시 8월 12일 1만원 정도에서 9월 6일 금요일 주가 7,760원까지 30% 정도나 폭락했습니다. 당시 IOK는 산하 레이블 매시브 ENC를 신설하고 세나 CO, 아란, 즉 삼푼이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IOK는 몇 개월간 트레이닝 및 음반 제작 작업을 거친 뒤 해당 멤버를 주축으로 하반기에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현재 NSENM 홈페이지에 삼푼이 사진과 이름조차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IOK는 걸그룹 앨리스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던 선례가 있는 데다가 삼푼이는 한국연 예매니지먼트 협회와 한국연 예제작자협회가 모두 손절쳐 국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큐피드 등 이전 곡도 저작권 문제로 막혀 있는데 1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휩싸여 있어 해외 활동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삼푼이가 믿었던 SNS상의 한줌단, 어트랙트 보이콧 일당도 피프티 스타리 나잇 공개 후 괴멸되고 있어 계약 당시 글로벌 활동 포부도 어렵게 됐다는 관측입니다. 더욱이 소속사 NSENM은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이후 4년째 매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34억 원보다 1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 253억 원이었던 유동자산도 올해 상반기 말 196억 원으로 6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은 79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29억 원 감소했습니다. NSENM은 지난 8월 9일 임시주 주총회를 열고 디지털 관련 반도체의 제조, 데이터 기반 통합 시스템 자문 및 구축, 인공지능 AI 기반 제품의 개발 등 다양한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NSENM에는 배우 고현정, 조인성, 김하늘 등이 소속돼 있는데 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뉴미디어, 아카데미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대부분 아티스트 출연료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업 영역을 확대해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추진하는 신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이슈몰이가 되는 테마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으나 실제로는 추진하지 않은 회사가 많았기 때문에 작전주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회사 관계자는 IT 관계사와 협력해 AI 기반의 미래 사이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며 실적이나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열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IOK의 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디모아이고 디모아의 최대 주주는 비비안, 비비안의 최대 주주는 쌍방울입니다. 이에 따라 IOK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분류됩니다. 특히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오너는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네티즌들은 삼푼이에 대해 통수돌, 배신돌, 할복돌에 이어 조폭돌이 되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소식입니다. 9월 20일 미니 앨범 러브튠에 어떤 노래들이 수록됐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타이틀곡 SOS 이외에도 스타리9 영어 버전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리9 영어 버전이 원곡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또 다른 신곡으로는 드리밍과 사일런트 아이즈라는 노래도 수록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드리밍과 사일런트 아이즈는 지난 8월 미국 저작권 사이트 BMI의 공연자 피프티 이름으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니 앨범은 전체적으로 러블리하고 몽글몽글한 노래로 가득한 분위기가 될 듯합니다. 내일 9일에는 트랙 리스트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요 수록곡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현재 공개된 스타리9 노래의 경우 팬들은 물론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앨범 발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fem코에서 한 네티즌은 이번에 선공개한 노래 좋더라.
억바 아님이라며 나는 걸그룹 노래만 들어서 조금만 별로여도 제껴버리는데 이 노래는 반복해서 듣는 중이라고 밝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해 인기 1위 댓글을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피프티피프티는 10대와 20대, 30대 세대는 물론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까지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국민 아이돌 즉 국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의구현, 권선징악, 인과응보 등 선의, 악을 이기는 국민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앨범 예약 구매 참여, 유튜브에서 뮤비 자주 시청하기, 멜론 등 음원 사이트에서 자주 스트리밍하기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참여가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은 피프티피프티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댓글로 의견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